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방향 슬래브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, 보처럼 해석. 일단 2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슬래브는 보처럼 해석한다. 그쵸? 그거를 이제 그럴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, 그죠?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모멘트 계수법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거가 이제 일방향 슬래브 해석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최종 목적지긴 한데, 그 전에 첫 번째 해석 어떤 거에 대해서 했죠? 왜 일방향 슬래브일까? 왜 일방향일까? 슬래브일까? 에 대해서 이번 전 정리에서 이런 거 했었죠. 이런 거로 해서 여기 LX다, LY다. 그쵸? 그래서 어떤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휠 텐데, 그죠? 여기 처짐이 중앙부에서 갔다고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걸 했어요? 하중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흘러가냐? 이쪽으로도 흘러가고, 즉 단변으로도 흘러가고, 하중이, 그죠? 이렇게 뭐 장변으로도 흘러갈 텐데 기본적으로는, 그쵸? 단변으로도 흘러가고 장변으로도 흘러갈 텐데 LX 대 LY, 즉 단변 대 장변이 1대2 이상, 즉 이렇게 긴 변이 짧은 변에 2x 이상이 되면 하중이 대부분 어떻게 흘러간다고 했죠? 거의 대부분이 단변으로 흘러가더라. 그죠? 정확히 1대1 때 수치적으로는 뭐 94% 이상이 흘러간다 라고 했었고, 그죠?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곡률이 이렇게 단변 방향으로 훨씬 크죠? 장변보다는. 그래서 거의 이렇게 휜다, 이렇게 변형이 발생한다 까지 했다고요.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단변 대 장변 1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하중이 단변으로 흘러가고, 그죠? 그거는 즉 하중이 한 방향으로, 즉 단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곡률이 대부분 단변 방향으로 발생한다. 그래서 하중도 그쪽으로 흘러간다. 그래서 일방향 슬래브가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였고,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발생하면 이거를 마치 우리는 두 번째 정리에서 뭘 할 거라고요? 보처럼 해석하면 된다. 그쵸? 보처럼 해석하면 된다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어떻게 볼 거냐면, 색깔이 좀 안 보이니까,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단변으로 이렇게 휜다. 그죠? 이렇게 단변으로 이렇게 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을 이렇게 바라보자고요. 눈으로 샥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이 녀석은 뭐랑 같아요?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샥 있어요. 지금 단순 지지라고 가정하는 겁니다. 지금은 보가 있고 이 녀석을 샥 자르면 얘가 어떻게 돼요?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. 이렇게. 그죠? 이 녀석을 입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죠. 어떻게 쳐다봤을 때?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그 시각으로 이 녀석을 바라보면, 얘를 샥 바라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똑같다고요. 이렇게 흰 모양이구나. 똑같고. 그런데
이 녀석이 단지 어떻게 돼 있을 뿐이에요? 높이가 이 슬래브 두께 정도니까. 그죠? 이 보나 이런 것처럼 두껍지 않겠죠. 뭐 600 이렇게 되지 않겠죠. 슬래브 두께가. 즉 한 200, 250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쭉 이렇게 돼 있는 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이렇게 개념적으로. 그죠? 보가. 그죠? 이 녀석을 이렇게 바라본 것처럼. 이 녀석 보면 보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휘는 거로 이렇게 휘는 거죠. 이렇게 긴 판때기가 휘는 것처럼. 즉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다. 그죠? 그래서 단면을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. 샥 잘랐다. 똑같이.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?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이렇게.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라고요. 아시겠죠? 그죠? 즉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x다. 그러면 여기가 x겠죠? 여기가 두께 h다. 그럼 슬래브 두께 뭐 h가 되는 거고. 그죠? 그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.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. 그렇게 되겠죠? 그죠? 즉 이 녀석과 왼쪽과 오른쪽은 거의 어떻다고요? 동일하다고요. 즉 슬래브도 일방향 슬래브니까 거의 이렇게 보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휘겠구나. 그러면 얇은 판이 쭉 있는, 쭉 길게 이렇게 얇고 쭉 판때기가 길게 늘어 있는 보를 해석하는 것과 같겠다 라는 거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? 샥 있다. 만약에 그죠? 그럼 여기다 하중이 있다. 그럼 모멘트 어떻게 작용해요? 등분파 하중이 있다. 이렇게. 그러면 모멘트는 이렇게 되죠? 즉 플러스 방향. 즉 아래로 이렇게 있는 정모멘트가 발생한다. 그죠? 이 녀석이 만약에 직사각형 단면이었다 라고 하면 걷다가 철근 콘크리트였다. 그죠? 이렇게 하면 철근 어디다 배근해요? 철근 아래에다 이렇게 배근해주면 되겠다. 왜냐면 철근은 어디 배근하니까요? 인장 쪽에 배근한다. 왜냐면 왜 인장 쪽에 배근해요? 콘크리트가 인장에 취약하니까. 그죠? 즉 단순 볼 때는 이렇게 아래에다 이렇게 배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. 이렇게 우리가 예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죠. 그죠?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단순 지지였다. 그래서 모멘트가 다 플러스 모멘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철근은 이렇게 배근을 해주면 된다고요. 그런데 한 가지 보랑 다른 점은 뭐예요? 이게 만약에 이게 8m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매번 이거를 8m 짜리를 이런 식으로 8m, 어떤 건 6m, 어떤 건 10m 이렇게 설계하지 않고 일반 슬랩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? 보통 다른 점은 1m 단위로 설계한다 라는 거가 다르다고요. 그죠? 즉 우리는 이렇게 있다라고 있었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휠 거다라는 거는 일방향 슬랩은 이렇게 휘겠지 라는 거는 아는 상태로,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녀석을 주로 이렇게 휘니까 철근은 어떻게 배근된다고요? 어느 방향? 이 방향으로, 단변 방향으로 배근이 돼야겠죠. 이렇게. 그죠?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? 요거 1m 단위로 얘를 샥 가져와서, 그죠? 즉 이런 보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딱 자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? 이렇게 여기가 슬래브 높이 h고 여기가 1m가 된다고요. 그죠? 배근되면 만약에 아래쪽에다 뭐 이렇게 배근되겠죠. 그죠? 즉 보랑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라는 거. 그쵸? 왜 일방향인지를 우린 알고,
그러면 대부분 변형이 한쪽 방향으로 변형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, 근데 이게 달라 보였지만 실제로 보랑 비교해 봤더니 그냥 얇고 쭉 늘어선 보에 불과했다. 즉 보처럼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해했고,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거는 이렇게 뭐 7m, 8m, 9m, 10m 되는 거를 매번 쭉 다 한 번에 설계하는 게 아니고, 설계는 어떻게 한다고요? 할 때 1m 단위로 1m 단위로 하게 된다 라는 거. 그쵸? 그게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정리입니다. 보랑? 보랑? 일방향 슬래브는 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네 라는 거. 즉 사실 두 번째 정리에서는, 그죠? 저희가 앞에 역학이나 보나 해석, 보해석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슬라브 해석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게 느껴진다고요. 그쵸? 근데 일단 두 번째 정리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슬라브라고 해서 뭐 엄청 다른 게 아니다. 한 방향으로 흘러? 그러면 이건 마치 보랑 비슷하겠네. 실제로 뒤에 가서 슬라브는 거의 보 설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쵸?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펀칭 시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휨에 대해서는 보랑 크게 다르지 않다. 즉 그거를, 그 거부감을, 그죠?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게 두 번째 정리로 마무리하고, 이제 이 다음 정리부터는 저희가 궁극조 일방향 슬래브에서 알고 싶은 이 모멘트 계수법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